첫 번째 분노 연구 주제는 세계 일주 여성의 피랍 사건입니다.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이 나라에서 한국인 여성분이 현지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가 최근에 프랑스 특수부대에 의해서 구출돼서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프랑스 특수부대가 구한 거는 프랑스도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 거죠? 네네. 프랑스군도 작전을 수행할 때는 프랑스 사람들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 거예요. 나를 나라 살면 놓고 올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첫 번째 분노 포인트는 무장단체입니다. 알카에다, IS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데요. 이들은 이제 자신과 다른 종교 등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해요. 다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성전이라고 하면서 폭탄 테러 같은 걸 막 저지르는 거죠. 부르키나파소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에 158건 테러가 발생했어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꼴이죠. 주로는 이제 교회 같은 데를 많이 공격하고 뭐 서양식 교육을 한다고 하는 학교 같은 데 가격해지면서 군 시설도 막 예외가 없어요. 군시설 테러면 사실 전쟁 상태인 거, 문제가 자금이나 무장 자체도 거의 뭐 한 나라 수준 아니에요. IS 이런. 아, 그렇죠. 이슬람 국가라고 네. 부르잖아요, IS는. 이런 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가지는 건 사실은 기본적인 종교가 가지는 미덕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정확하게는 단체 이름이 카디바 마시나라는 곳에서 납치를 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위협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죠. 두 번째 분노 포인트는 가지 말라면 좀 가지 마. 납치된 한국 여성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성이 여행한 부르키나파소는 한국에서도 여행 자제 지역이에요. 황색 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인데 여행하고 싶은 거야. 자유니까 보장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을 위협에 처하게 하고 또 다른 이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 특수부대가 침투를 했었거든요. 테러 단체 등을 제압을 할 때는 아기를 집중으로 퍼붓는다든지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인질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이제 총을 맞아서 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적색경보 지역도 6군데 정도를 이제 다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기는 해요. 그런 위험한 자유를 누리는 데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위험에 빠지고 나면은 정부는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따질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전례가 사실은 있잖아요. 저희 예를 들면 위험지역 가지 말라고 했는데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간다든지 포교 활동을 하러 이제 간다든지 맞습니다. 단순히 나만의 위험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분명. 특히 그게 좀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무장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애들이 꽤 오네? 걔네 납치했더니 선례를 보니까 몸값을 내네? 협상이 되네? 그럼 계속해서 그걸 납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성은 프랑스에서 치료 중이거든요. 귀국 비용 논란도 지금 일고 있어요. 긴급 구호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겪거나 힘든 사건에 처했을 때 치료비라든지 귀국 비용 같은 걸 정부가 내는 제도가 있거든요. 사실 뭐 해당 여부는 결정이 안 됐지만 귀국 비용을 만약에 정부가 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이렇게 납치까지 됐는데 이걸 왜 또 돈까지 내줘야 되나 이런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병을 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세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 분노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분노 포인트예요. 2007년도에 샘물교회 피랍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네. 있어요. 23명이 납치됐는데 빨리 협상에 응해라 라면서 뭐 한 명씩 막 살해를 하기도 하고 두 분이 돌아가셨었는데 선교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이슬람권을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런 위험 사고도 늘어났거든요. 외교부에 보면은 재외국민 보호과 여기가 진짜 24시간 대기돼요. 틈만 나면 뭐 사고가 벌어지고 하니까 배가 납치됐다 이런 거는 인질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엠바고 요청을 한다거나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막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행 경보제도 이곳이 황색 경보였잖아요.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흑색 경보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약해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중동의 뭐 예멘,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뭐 이런 6개 나라밖에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뭐 해적이 판을 치고 막 아주 이런. 그러니까요. 위험 지역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갔을 때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곳에 나가는 사람들 심리를 생각해 보면은 설마 내가 테러 당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지 말라는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위험하면은 나라가 국민을 구해야지 나라가 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거기 왜 여행 갔겠어요? 자기 호기심 채우고 인스타에 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너희 여기 와봤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익스트림한 곳에 가는 거 남들은 좋아할 안 수 있어요. 가보고. 네.
또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좀 하지 말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금 내는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당신을 구하다가 죽은 특수부대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번 주 세계 여행자 피랍 사건은 진짜 화사건입니다.